자,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보기 위해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한글과 컴퓨터 앤 바스크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한글과 컴퓨터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정도면 잘 모릅니다. 관심사가 아니랍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한글 컴퓨터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거고 그렇죠. 마스크와 그럴 수 있어요.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 마스크 수혜주로 한글 컴퓨터가 이제 조금 움직였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정 팀장님처럼 시장이 아직 주목을 하기 전에 네. 미리 조금 공략을 좀 해놓으시면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좀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유진투자증권의 스몰캡 팀장인 박종선 팀장이 아마 쓰신 리포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좀 찾아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뭐 지금 다우지수 선물과 다우지수 선물은 26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현재 반응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한마디 하셨고, 백신은 10월 빠르면 10월에 나올 거고, 경제는 슈퍼 V자형 회복.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여태까지 회복을 했다는 건지 앞으로 회복할 거라는 건지 물론 앞으로 회복 더 할 거다라고 뉘앙스 시그널을 주신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믿어 못 믿어 이 개념이겠죠. 근데 너무 이제 조금 막 불을 막 떼다 보니까 저의 이제 일발 장전으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죠. 최이마의 일발 장전은 오늘 약간 조금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봉선화 연정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만 나오고 걸면은 다 주가가 움직여요. 테마에 하나씩 거는 거죠. 그게 진위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라시 인터넷 언론들 보면은 단독 속보가 지금 남발되고 있는데 관련성이 있건 없건 모두 다 갖다 이제 엮으면 다 시세가 나는. 너무 이제 몰려다니다 보니까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가능성만 내비쳐도 주가가 상한가. 그죠? 어제 서호전기라는 기업은 이게 사실 항만 크레인 무인화 시스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해상 풍력 발전하고 엮더라고요. 어떻게 엮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실체가 있는지 몰라도 주가는 움직여요. 회사가 서호전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회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엮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좀 가열화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어제 또 나왔던 거는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 창문에다가 태양광 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태양전지, 필름형 태양전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니테스트가 거기에 이제 막 언급이 되면서 주가는 네. 상한가.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신성ENG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물론 어느 기업이 먼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니테스트는 약간 그 양산 태우는 데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 기사의 문구, 끝문구는 사실 그래요. 양산에 관은 가능할까? 양산만 된다면야 상당히 실효성이 있지만 양산이 아직 안 된다라는 의미로 기사를 썼는데 앞쪽 부분만 이제 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키트를 수출했는데 그 허가가 났다 그래갖고 그게 꼭 판매 대박이 또 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은 너무 이제 과열로 막 가다 보면 나중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거 될까 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실체를 조금 정리하고 파악해야 된다. 오늘 이제 아침에도 미국 주가의 선물이 반등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은 얘기하고 정책을 지금 막 쏟아졌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 분위기는 부응해서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시중에 또 유동성도 많다고 하니. 근데 어느 순간 딱 자각을 해보면은 자칫 좀 그럴 수 있을까 봐 오늘은 좀 브레이크를 좀 슬쩍 한번 밟는 게 어떨까. 멈춘 건 아니고. 방금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서호전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전 요즘 와서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호전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단순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요새는 조회 공시가 없는 것 같아요. 조회 공시 없이 그냥 뭐 대선 테마처럼 묶이게 되면은 그냥 연결고리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급등을 하고 사실 조회 공시 들어가면은 보통 대답은 사실 무근은 나온 게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관련성 없음 네. 내지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다 보니까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 네. 몰아서 그냥 엮어서. 그러니까 대선 테마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테마도 아시겠지만은 대선 다가오게 되면 후보들 뭐 고등학교 그리고 뭐 대학교 인맥들 다 나오게 되면서 막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은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한성기업 대표가 조 바이든과 대학 동문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갔었고 이런 부분들 보게 분이 되면 서로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요. 아마 그
다음 대선이 오게 되면 또 어떤 후보가 또 갈지 모르겠지만 또 아마 인맥 관리도 나오겠지만은 아마 연관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이 소설을 막 쓰잖아요. 스토리를 네네. 스토리텔링 하듯이 뭐 꼭 나쁘다라고 할 수만은 없더라도 네. 와 어쩔 때 보면은 아연질색 하겠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먹나? 네, 그래갖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근에 뉴딜 지수 얘기 나왔잖아요. 네, 아까 우리 잠깐 다루긴 네. 했습니다.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K탑 30이라는 지수 혹시 기억나세요? K탑 30. 네. 옥탑도 다우- 아니고 무슨 뭐예요? 그 다우 산업지수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묶어가지고 다우 지수와 비슷한 지수를 만들자 그래 K탑 30 지수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뜬금없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때와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K탑 30 지수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준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뉴딜스 같은 경우는 뭐 BBIG라고 뭐 어디선 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BBIG라고 얘기도 하는데 BBIG 같은 경우는 조금 음모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대놓고 지금 현재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연관된 종목들이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연관된 정보 정책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수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설정이 되고 그죠. 어제 이제 정경민 사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국내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상징인 연기금이 그 벤치마킹을 하는 그러니까 그 지수를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 이것이 이제 실행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냥 허울 좋은 지수만 될 수도 있다. 껍데기만. 물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허울 좋은 지수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공모주 펀드처럼 그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도 나와 출시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허울 좋은 그냥 네. 껍데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공모주가 좀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이제 좀 부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저는 이게 자칫 거품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지금 다음 정부에서도 이 뭐 밀어줄지 않을지는 그건 그 후의 일이고 지금 정부에서 누질 정책 관련해가지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소나 이런 부분들 밀어주게 되면서 그쪽 산업군에 엮인 종목들이 분명히 갈 겁니다. 그리고 누질 지수 펀드를 만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35%까지는 손실을 보전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손실을 보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지수가 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고 봐져요. 또 네. 세금 투입하게 되면은 그 또 문제가 또 태클과 개정되기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투기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좀 비약적인 얘기고 조금 너무 이거 거기까지 연관시키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기 과열로 가게 된다라면 이 뉴질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음 정부에 가서 만약에 밀어주지 않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네. 들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대선 테마들처럼 급등했었다가 바로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조금 나은 시나리오는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2018년 초반에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이 900포인트 넘게 갔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셀트리온 지금 이끌어줬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급등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주가 하락이 있고 난 이후 최근에 와서 좀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그러니까 좋을 때는 어쨌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묻혀버리지만은 만약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진 대선 테마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또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조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건 예전에 ELW가 그렇게 시장이 그 활성화됐었다가 이게 또 손실 나고 뭐 이렇게 나다 보니까 또 어떤 조치가 나가서 시장이 죽어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오가 다시 나올까 봐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 드네요. 조금 과열로 이제 훈풍몰이를 하는 게 지나치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가는 방향은 맞아요, 정책은.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근데 이제 맞는데 조금 세련되게 다듬어야 되는 이제 시점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뉴딜 지수를 만들고 정부에 투자를 하고 이건 투자입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투자 자금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투기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갔을 때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과연 이 뉴딜 지수에 대한 이게 어떤 회의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하여튼 저희가 좀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잠깐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빙빙 돌아가지고 그 포괄적인 얘기들을 다 꺼내기는 어렵고
우리 김영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좀 실체가 있고 하는 기업들로 압축하는 거. 어제도 네. 이제 선택과 압축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좀 리얼리티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업들을 저렇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 같은 주식들이 이게 톡 터지는 게 위로 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난 모르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리얼리티가 언급되는 기업들은 자화전자,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항상 저희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들이긴 해요. 자화전자는 또 이제 얘기 나와 PCT 히터 얘기가 지금 또 나왔는데 이 PTC 히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소차와 전기차가 모두 공이 다 쓰이는 그러한 그 장비 부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액추에이터, 카메라 액추에이터도 있지만 두 가지가 겹쳐서 내용은 아마 조금 제가 정리해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은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잖아요, 김 매니저. 그렇죠.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연료전지 MEA라는 그 용어하고 2차 전지 전극 재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이런 표현인데 하여튼 2차 전지에는 그 분리막을 아주 얇게 또 잘 만드는 회사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스웨덴 노스볼트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는 오가는 것 같고 회사가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감해서 저희가 크게 다루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EUV형 포토레지스트의 원료를 일본으로 역수출해서 그렇죠. 일본에서 다시 수입해오는 수입이 들어오든 안 오든 하여튼 원료를 일본으로 역수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는 분명히 나타날 거고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딱 쭉 찾아보면은 그린 뉴딜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종목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종목들 ENF 테크놀로지는 또 워낙 또 많이 언급을 드렸고 자화전자 같은 기업이 그야말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친환경 그린 뉴딜 쪽으로 사업을 이제 조금 재편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이제 PTC 히터가 어쨌든 수소차, 전기차, 어쨌든 친환경 차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필수적인 또 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PTC 히터를 또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이제 또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화전자는 기술적인 포인트도 보면은 차트도 상당히 좀 좋은 이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한번 언급할 때 한번 빵 그렇죠. 떴다가 그때 좀 빵 하고 밀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되눌림을 호수가 한번 치게 받고 저희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은. 추세적으로는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 팀장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한마디만 좀 덧붙여드리면. 네. 이 K 뉴딜 저는 이제 이 어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라는 차원에서 시장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막 휴장이고 기술주들이 폭락하고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화랑을 띠고 있는 이유는 이런 정책 모멘텀이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플러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다라는 거,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계 증권사에서 약간 비꼬는 듯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실효적으로 제가 KRX 300이라는 지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초기에 출범을 했는데 시장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이제 그 자금을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이제 5천억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건 나올 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동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추진을 해 나갔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좀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주도하는 또 아주 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네. 철저히 트레이딩 위주로 개인들의 수급이 이제 우선시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테마라고 할까요? 이런 이슈에서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이미 엄청나게 이제 바닥에서 5배, 10배 가까이 이제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실질적인 수혜, 정책의 동력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떠올리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종목 중에서는 한 종목 하이라이트를 좀 한다면 ENF 테크놀로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좀 그렇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화전자를 또 오.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자화전자 동의. 예. 네. 아니 세 개 다 괜찮지만 딱 저기업만 오늘 있는 건 아니고 혹시
맥락이 비슷하게 또 연결할 수 있는 지금 나온 기사가 또 있어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뭐 수소도시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원전 수출하던 느낌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뭐 정책은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똑같다는 건 아닌데 지금 들어온 기사라서 딱 봤더니 과거에도 한번 뭐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죠? 예전에 사우디 태양광 있었어요. 사우디의 태양광. 그랬나요? 그 한참 뭐 사우디 그 재정 적자 늘어나고 유가 하락하면서 재정 적자 늘어나게 되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태양광 수출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영 매니저가 이제 그 외국계사 CLSA 네네. 옛날 리포트. 그러니까 뭐 뉴딜 펀드에 손실이 나면은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매니저는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그렇죠. 했듯이 정책이 너무 남발되면은 이게 이제 혼선을 빚을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또 나왔기 때문에 보도는 일단 하겠습니다. 알려는 드릴게요. 아랍에미리트와 신재생에너지 또 수소도시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수소도시. 네, 이게 뭘까요? 글쎄요. 풀어주세요. 빨리 웃지마 마시고. 네. 수소도시 하게 되면 자, 김현 매니저 보내드려야겠다. 네. 죄송해요, 잠시만. 정신 차리시고. 김현 매니저는 오늘 또 고생하셨어요. 뭐 네, 뜬금없는 저는 주제에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서. 하고요. 오후 4시에 또 어김없이 이벤트. 또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시장이 어쨌든 대단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개별 종목들의 탄력이 워낙 지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책 수혜주들 또 잘 골라보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시고 시장 대응하시고 난 이후에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번 주는 어쨌든 저는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타겟으로 그 전까지 좋은 종목들도 잘 선별해 두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